긴급 속보입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7개국 최신 장갑차 대결. 총 80억 달러가 투입된 사상 최대 규모 테스트였습니다. 57도 지옥이 심판대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제 장갑차 10분 만에 멈췄습니다. 독일 자랑 정밀 기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중국은 2km도 못 갔습니다. 강대국 장비 전멸. 사우디 관계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형 트럭에 실린 정체불명 장비 한 대.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누가 들여왔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장비는 달랐습니다. 폭풍을 뚫었습니다. 폭발을 견뎠습니다. 50km를 완주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이름. 한국. 세계가 경악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무시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하지만 사우디 사막의 그날은 달랐습니다. 57도 열기가 철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자랑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한 대의 장갑차. 페인트는 벗겨졌지만 그 위에 글자만은 선명했습니다. 코리아. 타이곤. 그 이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웰입니다. 영국 출신 군사평가 전문가죠. 30년 넘게 세계 각국의 군사 장비를 평가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강대국들의 최신 무기를 제 손으로 직접 시험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기술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여름 사우디 국방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극비 장갑차 테스트 평가단 수석으로 와달라는 겁니다. 7개국에서 최신 장비를 들고 온다고 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터키. 그리고 한 나라가 더 있었습니다.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사우디 사막은 지옥이었습니다. 57도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한 온도가 아닙니다. 철이 비명을 지르는 온도입니다. 엔진이 숨을 헐떡이는 온도입니다. 인간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온도입니다. 그런 곳에서 장갑차를 시험한다는 건 기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진실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7개국 장비가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미국제 장갑차가 제일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웅장했죠. 독일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밀한 기계음이 사막을 울렸습니다. 중국제도 있었습니다. 최신형이라고 자랑하더군요. 저는 차분히 기록했습니다. 온도, 습도, 바람.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엔진 소리가 하나둘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제 장갑차 냉각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독일제는 아예 시동이 꺼졌습니다. 중국제는 모래를 흡입하며 멈춰섰습니다. 사우디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한 줄 적었습니다. 실전 투입 불가. 기술보다 신뢰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래먼지가 일더니 구형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실린 장갑차 한 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녹슨 흔적도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오래된 장비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누구도 그 장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우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추가 테스트 장비라고 했습니다. 비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그 장비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벗겨진 페인트 사이로 보이는 작은 글자. 코리아. 한국산이라는 겁니까?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이미 강대국 장비들도 무너지는 판에 한국 장비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공평해야 했습니다. 저는 명령했습니다. 저 장비도 시험에 포함시키라고 말입니다. 사우디 기술자들이 다가갔습니다. 엔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엔진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터져 나왔다는 표현으론 부족합니다. 포효했습니다. 모래가 폭풍처럼 흩날렸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다르다고 말입니다. 엔진 소리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른 장비들은 기계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사우디 장교 한 명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타이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한화 디펜스의 장갑차라고 했습니다. 타이곤. 그 이름을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엔진. 열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이름. 코리아.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사막은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직 성능만이 살아남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말입니다. 타이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험은 속도 테스트였습니다. 각 장비당 10km 주행, 평균 시속을 측정하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늪과 같습니다. 바퀴든 궤도든 상관없이 모든 걸 잡아당깁니다. 게다가 57도 열기는 엔진을 서서히 죽입니다. 미국제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과열 경고가 울렸습니다. 결국 3k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독일제도 비슷했습니다. 정밀한 기계라고 자랑했지만 모래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제 차례가 왔습니다. 최신형이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출발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2km를 못 가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끽. 모래가 흡입구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엔진이 기침을 하더니 그대로 멈췄습니다. 사우디 기술자들이 당황해서 달려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기록했습니다. 중국제, 주행 불가. 모래 필터 시스템 결함이라고 적었습니다.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7개국 장비 중 절반이 이미 탈락한 겁니다. 사우디 장교들의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열세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기술의 진심이 부족했던 겁니다. 카탈로그엔 화려했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그때 타이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페인트 벗겨진 외관, 녹슨 표면. 누가 봐도 기대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5분이면 끝나겠지 하고 말입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모래 위를 달린다기보다 그것을 찍고 있었습니다. 궤도가 모래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엔진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km, 2km, 3km. 멈추지 않았습니다. 4km 지점이었습니다. 다른 장비들이 쓰러진 그 지점을 타이곤은 그냥 통과했습니다. 5km, 6km. 속도는 여전했습니다. 7km를 넘어섰을 때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8km, 9km. 그리고 마침내 10km 완주했습니다. 타이곤이 멈춰 섰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엔진에서 김이 나지 않았습니다. 과열 경고도 없었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멀쩡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기록했습니다. 평균 시속 60km. 엔진 온도 정상 범위. 주행 중 이상 무라고 적었습니다. 사우디 장교 한 명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산은 전시용, 한국산은 실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전시용과 실전용. 그 차이가 이렇게 명확할 줄은 몰랐습니다. 카탈로그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결과가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은 방어력 테스트였습니다.
TNT 8kg 폭발 실험이었습니다. 각 장비를 15m 거리에 세우고 폭발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장갑의 내구성, 승무원 보호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죠. 가장 중요한 테스트였습니다. 타이곤이 지정 위치에 섰습니다. 사우디 기술자들이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7, 6, 5.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4, 3, 2, 1.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꽝! 엄청난 굉음과 함께 모래가 폭풍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모두가 기다렸어요. 연기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타이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폭발 중심에서 불과 15m. 하지만 멀쩡했습니다. 장갑판에 그을음만 묻었을 뿐 구조적 손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해치가 열렸습니다. 내부 점검팀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현장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적어야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신념이었다고 말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사우디 장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타이곤. 그 이름이 제 노트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우디 국방성 회의실이었습니다. 7개국 대표단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입장했습니다. 저는 평가단 수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속도 테스트 완주, 타이곤 단독. 방어력 테스트 통과, 타이곤 단독. 다른 장비들은 전부 탈락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타이곤은 공식 명단에 없었다고 항의했습니다. 독일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시험 조건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우디 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로웰,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타이곤의 테스트는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온도, 거리, 폭발량 모두 같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결과뿐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타이곤의 정체는 뭡니까? 제조사는 어딥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저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련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한국 한화디펜스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수출 계약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우디 담당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밀 문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간 극비 양해각서. 프로토타입 실전 검증 협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협력이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기술을 먼저 선점하려 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 몰래 말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타이곤 제조사 한화디펜스. 비밀 협정의 존재. 프로토타입 실전 검증 목적.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배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장관은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장비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러시아도 따라 나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남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타이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페인트 벗겨진 외관. 하지만 그 안의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화를 냈지만 나는 배웠습니다. 기술은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으로 증명된다는 걸 말입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모래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였습니다. 여전히 서 있는 타이곤이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차체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사막의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폭발도 열기도 모래도 이 철의 괴물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사막의 심장은 이제 한국의 이름을 달고 뛴다고 말입니다. 타이곤 위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누가 언제 붙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깃발은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사막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끝나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사막이 진실을 가르쳐 줬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예외를 봤다. 한국이라는 예외를 말입니다. 사막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국제평가단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기술자들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장비는 조작된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내부 고발 루머가 퍼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뜬 기사들을 봤습니다. 타이곤 테스트 의혹, 사우디 비리 가능성, 한국 로비 의심,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우디 국방성이었습니다. 긴급 재조사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타이곤의 모든 테스트 과정을 재검증하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테스트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블랙박스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타이곤의 모든 주행 기록, 엔진 온도, 속도 변화, 충격 흡수율. 수백 개의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속도 그래프를 봤습니다. 일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엔진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과열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충격 흡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폭발 순간에도 내부 충격은 최소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일관됐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벽에 가까운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장비들의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미국제는 5분 만에 엔진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독일제는 3km 지점에서 출력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제는 모래 흡입으로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타이곤은 달랐습니다. 10km 내내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서구 기술의 우월함. 그 확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영국 출신인 제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료들은 저를 어떻게 볼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진실을 본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낯선 곳에서 나타났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 날 저는 사우디 장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었습니까? 왜 타이곤이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린 거짓을 원하지 않습니다. 카탈로그의 화려한 숫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존할 기술을 원할 뿐입니다. 전장에서 우리 병사들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장비를 원합니다. 타이곤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생존.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모래가 옷에 묻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 믿음이 흔들렸다. 나는 기술을 믿었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다. 카탈로그를 봤지만 진심을 보지 못했다. 그게 제 오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재검증 결과를 적었습니다. 타이곤의 모든 데이터는 정상이다. 조작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탁월한 기술력이 확인됐다. 이상 없음.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거짓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정직한 수치만 남았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다. 진실은 늘 시끄럽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드러났다고 말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바람이 이상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세상이 바뀔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대를 느꼈습니다. 의심이 아닌 기대였습니다. 타이곤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지, 한국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사흘 후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성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이곤을 실제 전투 상황 모의 훈련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훈련 장소는 사막 북부 지역. 폭풍 경보가 내려진 곳이었습니다. 시야 제로 상태. 그곳에서 타이곤이 10km를 돌파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게다가 도중에 지뢰 매설 구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우디 지휘관이 대답했습니다. 실전은 통계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우리는 생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병사들이 타이곤에 탑승했습니다. 4명의 승무원이었습니다. 저는 지휘 차량에서 지켜봤습니다. 모니터에 타이곤의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무전기에서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발 준비 완료.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음이 폭풍을 뚫고 들렸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타이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폭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속도계가 움직였습니다. 시속 40km, 50km, 60km, 2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4km, 6km.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지뢰구역이 8km 지점이었습니다. 훈련용 지뢰였지만 폭발력은 실전과 같았습니다. 8km 접근. 무전기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뢰구역 진입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그때였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꽝. 엄청난 굉음이었습니다. 모니터가 흔들렸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응답하라. 타이곤 응답하라. 침묵이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장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우디 지휘관이 구조팀 출동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타이곤. 이상 없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상 없다고요? 폭발했는데요? 무전이 다시 들렸습니다. 지뢰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이상 없습니다. 주행 계속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타이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9km, 10km.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20분 후 타이곤이 돌아왔습니다. 폭풍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차량이 보였습니다. 외부에 그 흐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손상은 없었습니다. 해치가 열렸습니다. 승무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폭발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장갑판의 흔적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계기판을 봤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습니다. 엔진 온도도 정상이었습니다. 사우디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이건 신의 갑옷이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TNT 8kg급 폭발. 내부 손상 없음. 엔진 정상. 승무원 전원 생존. 이건 설계가 아니라 신념이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폭발 순간 타이곤이 멈추지 않는 장면. 그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사우디 한국 장비 실전 투입 확인. 폭발에도 끄떡없는 타이곤. 전 세계 뉴스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영상들을 봤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저게 진짜냐?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나? 저는 화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아버렸다고 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발 뒤의 침묵 속 나는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엔진의 리듬이었다. 기술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타이곤이 그 증거였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폭발 영상이 세상에 퍼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국제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 중동 실전에서 중국 제처. 타이곤 사우디 폭발 테스트 완벽 통과.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급부상. 뉴욕 타임스도 따라왔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 판도 변화 조짐. 중국 언론은 반발했습니다. 과장된 성능 의혹 제기. 러시아도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모든 기사를 읽었습니다. 찬사와 비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이 타이곤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국 국방성이었습니다. 본국에서 걸려온 겁니다. 저는 긴장하며 받았습니다. 상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로웰,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언론이 난리야. 자네가 한국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중립을 유지하라고 했잖나. 한국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만 보고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타이곤이 우수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상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부라고? 자네 입장을 생각해봐. 영국 평가관이 한국 장비를 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동맹국들이 뭐라고 하겠어? 조심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본 이상 침묵은 비겁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우디로 돌아갔습니다.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테스트 현장으로 갔습니다. 황혼빛이 사막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타이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밑에 모래가 밟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모래는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궤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발 지점의 검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타이곤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차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흐름이 손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의 괴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폭발도 열기도 의심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기술은 단지 금속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의지다. 그리고 국민의 땀이다. 카탈로그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진실이다. 타이곤이 그걸 증명했다고 말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사막을 덮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사우디 병사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스티커였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병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타이곤에 붙이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사들이 타이곤에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태극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차체 옆면에 붙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경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니라 세계의 재편이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중동 사막에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저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사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타이곤 위에 태극기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체면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나는 중립이 아니다. 나는 증인이었다. 모래 위엔 여전히 그 궤적이 남아 있었다. 진실의 궤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본국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중립이란 말은 때로 진실을 피하는 변명일 뿐이다. 사막의 침묵이 내게 말했다. 진짜 강자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증명할 뿐이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모래가 날렸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압박이 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타이곤이 보여준 그 진실을 말입니다. 저는 사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태극기가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깃발 아래 서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말입니다. 일주일 후 사우디 국방성이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 초청 공개 시연. 타이곤 실전 능력 최종 검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모든 의혹을 끝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가 책임자로 지명됐습니다. 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저를 원했습니다. 공정한 평가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시연 당일 사막은 지옥이었습니다. 기온 58도. 모래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유럽 측도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국방장관은 단호했습니다. 전쟁은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전 능력을 확인합니다. 시연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장에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였습니다. 각국 언론사가 몰려들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중국 중앙 텔레비전.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타이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막 주행 50km 돌파였습니다. 폭풍 속에서 완주해야 했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타이곤이 움직였습니다. 모래폭풍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카메라가 따라갔습니다. 화면에 속도계가 표시됐습니다. 시속 60, 70, 80, 10km 통과.
20km 통과.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군 평가관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건 괴물이다. 저는 망원경을 들고 지켜봤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단 한 번도. 30km 지점이었습니다. 가장 험한 구간이었습니다. 모래 언덕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장비들은 여기서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고는 달랐습니다. 언덕을 넘었습니다. 40km, 45km, 그리고 50km 완주했습니다. 현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폭발 테스트였습니다. TNT 10kg. 이전보다 강력했습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타이곤이 폭발 지점에 섰습니다. 15m 거리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모든 카메라가 집중했습니다. 7, 6, 5.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4, 3, 2, 1. 폭발했습니다. 화광. 엄청난 굉음이었습니다.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모래가 폭풍처럼 솟구쳤습니다. 화면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연기가 천천히 거쳤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타이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주민했습니다. 장갑판에 그 흐름만 묻었을 뿐이었습니다. 해치가 열렸습니다. 승무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장이 폭발했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난무했습니다. 사우디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언론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폭발보다 거셌던 건 사람들의 함성이었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였고 한국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적었습니다. 나는 그날 기술이 아니라 의지를 보았다고 말입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언론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타이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계약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 순간 중국 대표단 얼굴이 굳었습니다. 러시아 측도 침묵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메모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BBC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기술 사막의 신화를 새로 쓰다. CNN도 보도했습니다. 뉴 에라 오브 디펜스 코리아 리즈. 전 세계가 타이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타이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한국이 만든 기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날 역사는 바뀌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그 엔진은 살아있었다. 세계가 목격했다. 한국의 기술을 말입니다. 공개 시연 이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사우디가 정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 체결. 타이곤 100대 도입. 총액 1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고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중동의 방산 시장이 바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쿠웨이트도 문의했습니다. 요르단, 오만, 바레인. 중동 6개국이 공동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이동이었다고 말입니다. 국제 여론도 바뀌었습니다. 초기의 의심이 찬사로 변했습니다. 영국 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기준이다. 프랑스 르몽드도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방산 강국의 재편. 독일 슈피겔도 보도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들이 제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웰 평가관의 현장 기록.
타이곤 성능 데이터 공개. 저는 놀랐습니다. 제 말이 이렇게 퍼질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국제방산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런던이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타이곤 평가 경험을 발표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본국에서 어떤 시선을 받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각국 방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군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의심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만든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사막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진실로 증명된다는 걸 말입니다. 화면에 타이곤 사진을 띄웠습니다. 페인트 벗겨진 그 모습. 하지만 폭발에도 꺾이지 않은 철의 괴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의지입니다. 땀과 신념이 만든 결정체입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속도 테스트 결과, 방어력 수치, 폭발 테스트 기록. 모든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정말 조작이 없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타이곤의 성능은 진짜입니다.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어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석에서 팔짱 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국 국방성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건 제가 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저를 깨웠습니다. 기술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템스강을 걸었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사막이 있었습니다. 모래바람, 57도 열기, 그리고 멈추지 않던 타이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우디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타이곤 옆에 선 병사들. 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른다. 코리아, 한국, 세계가 인정한 그 이름을 말입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강대국의 기술을 평가해왔다. 하지만 사막에서 진짜 강함을 배웠다. 한국. 그 이름은 더 이상 제조국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템스강의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사막의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